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를 여전히 사용하는 1,300명의 사람들 중 오직 300명만이 매일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채 잠에서 깹니다. 당신이 아는 의미의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선택 때문입니다. 하드자베 핫자베는 5만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동물을 사냥하며 살아왔습니다. 야생 돼지, 영양, 개코 원숭이, 이 모든 것은 나뭇가지로 만든 활과 치명적인 독을 바른 화살로 잡습니다. 당신은 인류가 농경을 발명하기 전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살아있는 실험실에 막 들어가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야생 동물과 진실된 다큐멘터리에 열광한다면 이 영상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며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탄자니아 북부의 에아시 호수 레이크, 에아시. 위로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15도까지 떨어졌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담요는 없습니다. 텐트도 없습니다. 오직 건조한 땅 위에 펼쳐진 영양 가죽과 새벽까지 살아남은 불씨의 온기뿐입니다. 한 남자가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그의 맨발은 지형의 모든 바위, 모든 나뭇가지, 모든 자연적인 함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오밥 나무에 기대어 놓은 활을 집어들고 화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중 3개는 검고 끈적끈적한 물질로 끝이 덮여 있습니다. 독입니다.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느냐, 빈손으로 돌아오느냐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야영지에는 대략 25명이 거주합니다. 성인 남성 8명, 여성 9명,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 6명, 그리고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경이로운 나이인 60세를 넘긴 노인 2명이 있습니다. 오두막은 엮은 나뭇가지와 마른 풀을 사용해 2시간 이내에 세워진 임시 구조물입니다. 취약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취약합니다. 무리가 영토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몇 주 이상 버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드자베의 영토는 과학자들이 인류의 요람이라 부르는 올두바이 협곡, 올두바이 고르지에서 불과 50km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2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직계 조상들의 가장 오래된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드자베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살아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너무나 오래되어 하버드 연구원들은 당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드자베의 DNA는 현재의 다른 어떤 아프리카 집단보다도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인류 인구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인류라는 종의 독창적인 코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다음 식사가 오로지 다른 생명체를 찾고 추적하고 죽이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드자베에게는 냉장고도, 식료품 저장실도, 비상금도 없습니다. 매일 새벽은 운, 계절, 바람의 방향에 따라 몇 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몇 분 만에 끝날 수 있는 탐색으로 시작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 동안 동물들은 얼마 남지 않은 물가로 모여듭니다. 이는 사냥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기 동안에는 식생이 녹색으로 폭발하고 먹잇감들은 거대한 영토로 흩어집니다. 식물성 먹거리는 늘어나지만 고기를 얻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야생 돼지는 가장 가치 있는 사냥감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는 2 종류가 서식합니다. 성인 남성의 살점을 찢을 수 있는 특유의 굽은 엄니를 가진 홍매돼지 워터과 크기는 더 작지만 구석에 몰리면 똑같이 공격적인 숲매돼지 부시픽입니다. 성인 수컷 홍매돼지는 몸무게가 15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드자베 남성 2명의 몸무게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동물을 활과 화살로 잡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2~3명씩 무리를 지어 나갑니다. 그 이상인 경우는 드뭅니다. 소음은 적입니다. 하드자베는 사냥 중에 거의 텔레파시에 가까운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최소한의 몸짓, 눈빛, 암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머리의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먼지 속의 발자국을 추적하고 신선한 배설물을 식별하며 외부인에게는 보이지 않을 신호들을 읽어내며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야생 돼지의 흔적은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전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발자국의 깊이는 동물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발자국 사이의 거리는 속도를 드러냅니다. 패턴은 동물이 평온하게 걷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선한 배설물은 그곳을 지나간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땅 위의 코 자국은 동물이 뿔이나 곤충을 찾기 위해 어디를 뒤졌는지 나타냅니다. 가시에 걸린 털은 털의 높이와 색을 알려줍니다. 하드잡에는 당신이 휴대폰 메시지를 읽는 것처럼 이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들에게 바닥은 결코 업데이트를 멈추지 않는 화면입니다. 이러한 판독 능력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지는 집중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드잡의 소녀는 제대로 걷기도 전부터 어머니가 사냥무리 근처에서 열매와 뿌리를 채집하는 동안 그녀의 등에 업혀 사냥을 따라다닙니다. 3살 무렵이면 이미 자신의 체구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미니어처 활을 가지고 놉니다. 6살이나 7살이 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 새를 맞힐 수 있습니다. 10살이 되면 자신만의 화살을 제작합니다. 발달의 각 단계는 숙련된 이들의 직접적인 관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규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토 전체가 교실입니다. 적절한 흔적을 발견하면 추격이 시작됩니다. 20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5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야생 돼지는 영리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위험에 작은 징후만 보여도 가시덤불이 추격자의 피부를 찢는 울창한 숲으로 달려갑니다. 사냥꾼들은 동물이 어디로 갔는지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는 영토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협곡 모든 바위 형성물, 식생 사이의 모든 자연 통로에 대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하드잡의 활은 놀라운 공학적 산물입니다. 주로 콩고로코라고 불리는 현지 나무로 만들어지며 약 300뉴턴의 장력을 발생시킵니다. 비교를 위해 현대올림픽 양궁활은 약 250뉴턴을 생성합니다. 하드잡의 활은 국제대회에서 사용되는 장비보다 더 강력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화살의 속도는 초당 45m에 달합니다. 하드잡의 화살은 대부분의 프로 테니스 공보다 빠르게 공기를 가릅니다. 하지만 목표물이 당신을 역으로 죽일 수 있을 때는 무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독이 등장합니다. 하드잡에는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기 위해 주로 2가지 식물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사막의 장미로 알려진 아데니움 오베숨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로판투스 에미니아일입니다. 두 식물 모두 심장 기능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물질인 강심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동물의 살에 박히면 독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먼저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은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동물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이 멈춥니다. 시간은 먹잇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새는 몇 초 만에 죽을 수 있습니다. 100kg의 야생 돼지는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냥꾼들은 부상당한 먹잇감을 뒤따르며 점진적인 중독의 징후를 관찰합니다. 그들은 흔적이 언제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는지, 동물이 언제 더 자주 쉬기 위해 멈추는지, 언제 쓰러지기 직전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독을 준비하는 것은 정밀함과 극도의 주의를 요하는 의식입니다. 남성들은 식물의 특정 부분, 대개 독소 농도가 가장 높은 사막의 장미에 다육질 줄기를 채집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찧어 펄프 형태로 만들고 액체가 증발하여 검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남을 때까지 물에 끓입니다. 이 반죽은 금속 촉 바로 아래 화살 끝부분에 발라집니다. 절대로 촉 자체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이는 화살이 먼저 뚫고 들어가 상처를 만든 다음 그 후에야 독이 혈류와 접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해독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드잡의 아이는 야영지에 흩어져 있는 독화살을 절대 가지고 놀지 말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우발적인 긁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경외심에 가까운 존중심을 가지고 독을 다룹니다. 발사체에 바르기 전에 일부는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상당한 먹잇감의 피 몇 방울을 맛보기도 합니다. 맛이 더 쓸수록 효과는 더 강력합니다. 이는 수천 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정제된 실증 과학입니다.
이것이 축적된 지식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세대에 걸친 사냥꾼들이 서로 다른 식물을 실험하고 결과를 관찰하고 용량을 조절하며 추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자도 실험실도 공식적인 기록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식은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드잡의 소녀는 5살 무렵부터 사냥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10살이면 이미 자신만의 활을 만듭니다. 15살이면 원정 사냥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0살이면 완전한 사냥꾼으로 간주됩니다. 홍멧돼지는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위협의 첫 신호에 도망치는 작은 먹잇감들과 달리 야생 돼지는 공격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랫니는 계속 자라며 윗니와 마찰하여 날카로워지는데 이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자연적인 칼날을 형성합니다. 다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남자를 쓰러뜨리고 다음 타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들은 거의 치명적이었던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흉터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야생 돼지를 잡기 위해 선호되는 기술은 야간 매복입니다. 건기 동안 동물들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샘물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하드잡에는 이러한 장소들을 식별하고 그 주변에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자리를 잡고 먹잇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추위, 모기, 정화를 견디며 바위 사이에 웅크린 채 밤새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소음이라도 수백 미터 밖의 돼지에게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호흡까지 조절하며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약간 벌린 입으로 소리 없이 내뱉습니다. 아주 작은 기침이나 몸의 무게에 눌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는 헛되이 보낸 수시간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일부 베테랑들은 움직이지 않고 6시간 넘게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극소수 운동선수만이 필적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규율입니다. 돼지가 마침내 물을 마시기 위해 다가오면 사냥꾼에게는 조준하고 발사할 단 몇 초의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15m에서 30m 사이입니다. 더 가까우면 동물의 예민한 후각에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 멀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달빛이 있을 때는 조준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어두운 밤에 사냥꾼들은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청각에 의존하고 샷을 마치기 위해 근육 기억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 화살이 목표물에 맞으면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빗나가면 홍멧돼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몇 시간 동안의 매복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성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베테랑 사냥꾼들은 중간 거리에서 10번 중 대략 7번을 마칩니다. 아직 훈련 중인 청년들은 절반 이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종종 그 주의 야영지가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뿌리와 열매만으로 연명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인류의 나머지 전체가 급격하게 변하는 동안 어떻게 한 민족이 5만 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답은 지리에 있습니다. 에야시 호수는 화산 절벽과 험준한 지형으로 둘러싸인 리프트밸리의 1000제곱미터가 넘는 분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천연 장벽은 하드자베를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했습니다. 19세기 말 독일 식민주의자들이 도착했을 때 하드자베는 단순히 숨어버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인들이 통치권을 잡았을 때 그들을 정착시켜 농사를 짓게 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독립한 탄자니아 정부가 토지와 농기구를 제공했을 때 하드자베는 정중하게 수락한 뒤 몇 주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현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어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드자베는 수세기 동안 이웃 부족들과 거래해 왔습니다. 가죽과 고기를 화살촉으로 쓸 금속 조각과 교환합니다. 원래는 뼈나 돌을 사용했습니다. 금속으로의 전환은 아마도 지난 20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날 화살촉은 커다란 못이나 고철을 두드려 원하는 날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실용적인 적응입니다. 활시위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의 힘줄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다토가 같은 이웃 농경 부족과의 교환을 통해 얻은 상업용 나일론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일론은 더 오래 가고 습기에도 더 잘 견딥니다. 하드잡에는 현대적인 재료를 채택하는데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잘 작동한다면 사용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냥하고 채집하고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사냥꾼 무리가 야영지로 돌아올 때 해는 높이 떠 있습니다. 3명의 남자입니다. 2명의 어깨에 맨 나뭇가지에는 약 40kg의 순멧돼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3번째 남자는 뒤에서 경계하며 따라옵니다. 동물의 옆구리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화살은 경합골 바로 뒤에 박혀 폐를 뚫었습니다. 나머지는 독이 처리했습니다. 돼지가 완전히 쓰러지기까지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야영지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불을 피우고 남성들은 사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전문, 도축사는 없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은 동물을 해체하는 방법을 압니다. 첫 번째 절개로 가죽을 벗겨내는데 이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펼쳐서 말립니다. 가죽은 가방이나 화살통이 되기도 하고 이웃 부족과의 교환 물품이 되기도 합니다. 2번째 절개는 장기를 꺼내기 위해 복강을 엽니다. 창자는 비우고 깨끗이 씻습니다. 위장은 물이나 지방을 담는 용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조차 도구로 쓰이거나 다른 공예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숙련된 손길로 진행하면 이 모든 과정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평생 사용하게 될 기술을 흡수하며 모든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8살 소녀는 이미 어떤 부위가 즉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부위가 특별한 조리가 필요한지 압니다. 10살 소녀는 고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병든 장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해부학적 지식은 선진국의 많은 생물학 전공 학생들의 지식을 능가합니다. 고기 배분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을 잡은 사냥꾼은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부위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심장, 신장, 간, 혀, 생식기 등입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에페메라고 불리는데 이 용어는 큰 사냥감을 잡아본 성인 남성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젊은 하드잡에는 첫 번째 큰 사냥감을 잡은 후에야 에페메가 됩니다. 보통 20살 무렵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고귀한 부위들을 소비하는 의례적인 식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고기는 모두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두의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나 가장 서툰 사냥꾼이나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가장 존경받는 노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공유 시스템이 수천 년 동안 사회적 결속을 유지해온 비결입니다. 아무도 축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가 너무 많이 먹는 동안 굶주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존이 협력에 직접적으로 달려있을 때 불평등은 단순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사냥꾼이 특히 큰 먹잇감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 버팔로나 기린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크기의 동물은 30명의 사람을 며칠 동안 먹일 수 있는 충분한 고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하드자베에게는 이 남는 고기를 보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기를 절일 만큼 충분한 소금을 알지 못하며 적절히 훈제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영지 전체를 사체 근처로 옮깁니다. 처음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습니다. 소문을 듣고 나타난 이웃 무리들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떨어지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러한 유목 생활은 무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드자베는 당신이 당신의 집을 아는 것처럼 그들의 영토를 알고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어디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어떤 나무가 어느 시기에 열매를 맺는지, 돼지들이 낮의 열기를 피해 어디에 숨는지, 벌들이 바오밥 나무의 빈 줄기 어디에 벌집을 짓는지 알고 있습니다. 풍경에 대한 이러한 깊은 지식은 이야기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구전으로 전수됩니다. 꿀과의 관계는 특히 매혹적입니다. 하드잡에는 현지에서 꿀, 안내자라고 알려진 검은목 꿀 안내새, 인디케이터라는 새와 독특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습니다. 새는 벌집의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자신이 먹고 싶어하는 밀랍과 애벌레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벌집을 열 수 있지만 빽빽한 식생 속에서
벌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해결책은 종 간의 협력입니다. 새는 특정한 울음소리로 사냥꾼들을 부릅니다. 남성들은 휘파람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꿀한 네 새는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가며 인간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항상 멈춰서 확인합니다. 벌집에 도착하면 새는 내려앉아 기다립니다. 하드자베는 나무줄기에 박은 말뚝을 계단 삼아 바오밥 나무 위로 올라가 연기로 벌을 쫓아내고 꿀을 채집한 뒤 밀랍과 애벌레의 일부를 새를 위해 남겨둡니다. 양측 모두 이득을 봅니다. 이 파트너십은 새의 유전자의 이 행동이 각인될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훈련된 것이 아니라 수천 세대에 걸친 공존으로 형성된 본능입니다. 꿀은 연중 특정 시기에 하드잡의 식단의 20%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당분, 효소가 풍부한 꿀은 야생에서의 신체적 요구에 필요한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기와 달리 꿀은 특별한 사회적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벌집을 발견하는 것은 축제의 이유가 됩니다. 발견자는 일시적인 명성을 얻지만 수확물은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끊임없는 사냥의 삶이 잔혹할 정도로 지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듀크 대학교 듀크 유니버시티의 연구원들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하드자베의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과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활화살 잡은 먹잇감, 아이들을 메고 하루 평균 6에서 15km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하드자베는 산업화된 국가의 좌식 생활을 하는 성인들과 거의 같은 양의 일일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적응합니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더 활동적일수록 대사는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을수록 당신의 몸은 기초적인 기능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며 더 많은 칼로리를 낭비합니다. 이는 우리가 문명을 발명하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비참하게 힘든 삶을 살았다는 흔한 서사를 뒤엎습니다. 하드자베는 현대 노동자들의 평균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합니다. 그들의 오전은 사냥이나 채집에 할애됩니다. 오후는 자주 휴식, 사교, 도구 제작에 쓰입니다. 생산성을 독촉하는 상사는 없습니다. 업무 시간도 없습니다. 쉴 필요가 있는 노동 주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주말도 없습니다. 사회 구조는 철저하게 평등주의적입니다. 공식적인 지도자는 없습니다. 결정은 비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내려집니다. 만약 누군가 집단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단순히 떠나서 다른 야영지에 합류합니다. 처벌은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유동성은 완벽합니다. 결혼은 공식적인 의례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생물학적 부모만큼이나 공동체의 소유입니다. 어떤 성인이라도 어떤 아이든 훈육하거나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 질서의 부재는 명확한 권력 구조에 익숙한 외부 관찰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야영지를 언제 옮길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모두이자 아무도 아닙니다. 누군가 현재 지역에 사냥감이 부족하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이 동의하거나 반대합니다. 대화는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방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집단을 따르거나 혼자 떠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투표는 없습니다. 결정을 강요할 권위도 없습니다. 결속은 법이나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상호 의존에서 나옵니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물리적 폭력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드자베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판입니다. 사냥감을 제대로 나누지 않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는 점차 타인의 존중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사냥하기를 거부합니다. 여성들은 관계 맺기를 피합니다. 협력이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인 환경에서 집단에게 나쁘게 찍히는 것은 추방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은 부족 정체성 자체로도 확장됩니다. 하드자베는 그들을 다른 민족과 분리하는 기원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선택한 이웃 부족의 개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뭄으로 파산한 농부들, 가축을 잃은 목축민들, 심지어 다른 지역의 갈등을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하드자베처럼 살고 하드자베처럼 사냥하고 언어를 말하고 관습을 따른다면 당신은 하드자베입니다.
생물학보다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하드자네, 하자네, 언어는 어쩌면 세계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언어에는 유사한 체계를 사용하는 코이산, 민족이 있는 남부 아프리카 이외의 거의 어떤 언어에도 존재하지 않는 흡착음, 실리크 사운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학적 분석 결과 하드자네어는 코이산어족과 친연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리버입니다. 인류의 언어적 다양성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시절의 유물입니다. 야생 돼지에게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신이 인류 선사시대와의 마지막 직접적인 연결고리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을 마친 화살이 현대의 어떤 약물보다 더 많은 세대에 걸쳐 개발된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자신의 고기가 서구 철학자들이 여전히 이론적으로 정의하려고 애쓰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나누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돼지는 그저 도망치고 숨고 결국 쓰러질 뿐입니다. 그리고 하드자베는 그저 계속해 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오래 가능할까요? 지난 50년 동안 하드자베의 영토는 90%나 줄어들었습니다. 농부들이 비옥한 평원을 점유했습니다. 다토가 목축민들은 수만 마리의 가축을 몰고 와 물과 조지를 두고 야생 동물들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양파 농장이 에야시 호숫가를 따라 퍼져나가며 사냥터를 관계 농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농경지로 전환된 1헥타르는 사냥할 수 있는 공간이 1헥타르 줄어들음을 의미합니다. 지나가는 가축대는 잠재적인 먹잇감들을 쫓아버립니다. 관계를 위해 판우물은 동물들이 의존하는 천연 샘물을 말려버립니다. 압박은 끊임없으며 모든 방향에서 옵니다. 북쪽으로는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응고롱고로 분화구와 연결된 관광 확장이 서식지를 파편화하는 인프라 투자를 끌어들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산주, 아이산주 같은 농경 부족들이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점진적으로 전진해옵니다. 동쪽으로는 다토가 목축민들이 늘어나는 가축을 위해 점점 더 넓은 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드자베는 말 그대로 그 사이에 끼어 압박받고 있습니다. 모수는 잔혹합니다. 하드자베는 자원을 단 한 번도 고갈시키지 않은 채 이 지역에서 5만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숲을 파괴하지 않았고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종을 멸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태 발자국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점유한 땅의 고가를 보충하기 위해 끊임없는 영토 확장을 요구하는 파괴적인 관습을 가진 민족들에 의해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2011년에 하드자베에게 공식적인 토지 권리를 인정하며 예다치니 지역의 2만 헥타르 이상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승리였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보장된 영토는 그들의 조상들이 자유롭게 누비던 영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경계 안에서도 침범은 계속됩니다. 목축민들은 경계를 무시합니다. 총기를 든 밀렵군들은 먹잇감 개체수를 학살합니다. 감시는 존재하더라도 미비합니다. 일부 하드자베는 전통적인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웃 농장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합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지프차를 타고 온 관광객들에게 공예품을 팝니다. 팁을 대가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자신들의 다름을 정당한 삶의 방식보다는 구경거리로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많은 젊은이에게 옷, 휴대폰, 오토바이의 유혹은 숲의 부름보다 더 강력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1,300명의 하드자베 중 오직 300에서 400명만이 여전히 사냥과 채집만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이 바로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독화사를 점검하고 성공에 대한 보장 없이 야생 돼지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별빛 아래 잠들고 음식의 매 조각을 공유하며 계절에 따라 야영지를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책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지식들을 보존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드자베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재산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땅이 항상 제공할 것이라고 믿기에 음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벽보다 더 가치 있기에 영구적인 집을 짓지 않습니다. 1만 세대 동안 이 민족은 그들을 농부로, 기독교인으로, 얌전한 시민으로 바꾸려 했던 제국,
식민주의자, 선교사, 정부들에 저항해 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현대 세계가 하드자베에 대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은 그들의 물질적 빈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없이도 그들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듀크 대학교의 과학적 연구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위해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하드자베는 에어컨이 완비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큼의 칼로리만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적응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안락함에 질식한 영혼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새벽 3시에 꽉 찬 냉장고를 열며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할 때 기억하십시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바위 위를 맨발로 걷고 뱀과 전갈에 맞서며 식물로 독을 만들고 야생 돼지를 몇 시간 동안 추적하면서도 여전히 매 끼니를 공유된 축복으로 여기는 민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